제2회 선막스쿨 성교보고 제2보입니다. 2보에서는 어저께 다루지 못했던 불필의 사랑 김충근 교장선생님의 불필의 사랑 이야기, 피아니스트 김영진의 클래식 인문학 일부, 고대 NBA 34대 회장이고 전에 골드만삭스 홍콩, 도이치 뉴욕과 서울을 포함해서 40여 년간의 투자은행 생활을 했던 신앤파트너 신동기 대표의 아주 인사이드 높은 경제의 전망, 저의 강연, 싱얼롱, 그리고 아리스킴의 천재적인 연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의 강의를 신동기 대표께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산막수굴 권대욱 교장쌤 특강, 69학번이고 6.25 때 태어나고 73세인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산막수굴은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저는 48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건설 21년, 호텔 10년, 교육회사에서 3년, 그리고 창업도 해봤습니다. 제 나이 35대 1986년도에 상장건설회사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그 기록이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휴넷에서 회장을 그만둘 때까지 35년 동안 대표이사 CEO를 역임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일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확고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자존이 살고, 자존이 살아야 자유가 산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48년 동안의 직장 생활하면서 모든 조직의 하이라키를 전부 다 거쳤기 때문에 경영자의 아픔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의 어떤 지식과 나름대로의 경험 등을 그대로 갖고 간다는 것은 하나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참 잘 나갈 때는 내가 잘나서 성공하는 거라고 교만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고 경륜이 쌓여감에 따라서 그것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사회, 선배님, 후배님들, 가족들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내가 이 사회로부터 얻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자산이든 재산이든 지식이든 지혜든 남겨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원주 산속에 틀을 잡은 지가 24년 되었습니다. 처음에 산막수구로 할 생각으로 이걸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24년 전에 여기 틀을 잡고 같이 기공운동을 하던 7가족이 어디 산속에 좋은 터가 있으면 잡아서 우리가 좋은 운동을 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저쪽에 큰 집이 하나 있고 집이 7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채씩 분양을 받았죠. 1997년도에 극동건설 사장을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47살로 처음으로 아픔을 한번 겪고 하루아침에 전화 한 통 가지고 12억이라는 거금을 모았지만 준비 없이 시작한 사업은 결국 잘 될 리가 없어 망했습니다. 멋지게 망한 다음에 숨어 들어온 것이 바로 산막스쿨이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밥 해먹고 있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고 호텔 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주에 있는 하얏트 리전시 그리고 석유 호텔의 사장이었죠. 이런 호텔 생활의 인연으로 아코 엠바스더 콜의 사장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아코 엠바스더의 아코는 프랑스의 호텔 그룹이고 소피텔, 노보텔, 풀맨, 이비스, 또 최근에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도 오픈한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제가 취임할 때 호텔이 6개였고 퇴임할 때 25개였습니다. 한 10년쯤 되던 해 교육을 하고 싶었습니다. 교육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교육회사를 내가 찾았느냐? 휴넷이라는 회사를 잘 아실 겁니다. 휴넷의 조영탁 대표님하고 제가 페이스북 친구인데 어느 날 조 대표하고 밥을 먹으면서 내가 휴넷에 가서 교육부문을 위해 일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젊었다면 그렇게 스스로 제안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나이가 70이 가까이 되니 그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옛날 공자께서는 40이 되면 어떤 유혹에도 잘 넘어가지 않는 부록의 나이가 되고, 50이 되면 지천명, 천명을 안다는 나이가 되고, 60이 되면 이순,
어떤 얘기를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70이 되면 종심소액 부르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해도 규범에 어긋나는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휴넷에서 회장의 역할을 한 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바로 산막스쿨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산막스쿨은 선생님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과목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과목이 될 수 있는 학교입니다. 대부분 화자는 이야기하고 청자는 듣고 그 다음에 밥 먹고 say goodbye 하고 그냥 집에 가면 끝나게 됩니다. 이런 학교는 안 되겠다. 적어도 화자와 청자가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룻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포럼을 만들려고 산막스쿨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룻밤을 여러분들 모두 같이 네트워킹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다 보면 돌아갈 때쯤 내가 여태까지도 참 잘 살아왔지만 그러나 앞으로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 하나만 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회차는 연세대학교 김형철 교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아리스킴이라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와서 멋진 공연도 했습니다. 몇 시간 같이 교류하면서 좋은 얘기도 듣고 자기 얘기도 하다 보면 정말로 그것이 오래 기억된다는 것을 지난 24년의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기를 다녀가신 분이 2,500여 분 되십니다. 그때 산막스쿨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야놀자의 김종윤 대표를 모셨고 8월 13일에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남인숙 작가를 초청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예정이 없던 신동기 대표님의 특강입니다. 현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정말로 획기적인 발상과 통찰력을 갖고 있는 멋진 강연이었습니다. 리만 사태 기억하시죠? 그리고 10년 뒤에 2018년에 위기가 와야 되는데 뭐가 왔습니까? 위기 대신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페드하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바람에 연장이 됐어요.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10년짜리가 78년도에는 16% 20%였습니다. 그게 40년 동안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계속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0%까지 내려왔습니다. 16% 하던 10년 국채금리가 0%까지 내려오니까 남아있는 가능성은 더 빠질 수는 없잖아요. 마이너스 될 수가 없으니까 0%로 유지하거나 올라가거나 A, B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A, B 유지된다? 올라간다. 미국 금리 이렇게 호응 안 해주세요? 올라간다. 대치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올라간다는 거예요. 얼만큼 올라갔느냐? 미국은 금리를 올릴 때 0.25%씩 올립니다. 0.25, 0.25, 0.25 한 10번씩 올리는데 지난달에 0.25가 아니고 0.5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빅스텝이라고 그랬다고. 2주 전에 금리를 올렸는데 0.75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런다고.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이 되니까 다음번에 올릴 때는 0.5를 못 올리는 거예요. 다음번에도 0.75 올립니다. 미국이 계속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안 올리면은 한국에 있는 달러가 다 빠져나갈 테니까. 그래서 금리를 갖다가 한국은행에서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올리기 전에 1년 내내 생산해가지고 마케팅 해가지고 영업을 해가지고 버는 수익 가지고 이자를 못 내는 기업이 15.3% 33,000개가 이자를 못 내고 있어요.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그 숫자가 10만 개가 되고 갚지 못하는 대출금이 58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코주부는 버블이냐라는 포럼을 참 많이 했었어요. 코인과 주식과 부동산은 버블이냐? 저의 결론은 코인과 주식과 부동산은 버블이다. 400년 전에 튤립 한 뿌리가 아파트 한 채 되는 게 그게 꺼지듯이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1억까지 가느냐 이거죠. 왜 사냐 했더니 1,000만 원 주고 샀더니 2,000만 원 되고 2,000만 원 주고 샀더니 5,000만 원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1억 갈 거 아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코인 지금 빠져서 2만 불 이하로 좀 떨어져 있고 루나테라는 지금 완전 제로가 됐고, 우리 딸아이가 주식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주식 팔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딸아이가 주식을 할 정도면 이제는 주식을 팔아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아내가 제 말을 믿지 않고 그 딸아이를 따라서 하더라고. 그래서 돈 벌었다고 매일 자랑하는 거야. 뭐 테슬라 샀는데 벌었고 애플 샀는데 벌었고. 좀 기다려보라고 했죠. 아마 지금 많이 손해봤을 겁니다. 9개월 만에 1400포인트 하던 게 3200포인트가 되니까 1800포인트가 올랐어요. 9개월 만에 3200포인트가 되니까 앞으로 주식만 사가지고 있으면 9개월 있으면 이게 5000포인트 되겠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빚을 얻어가지고 주식을 투자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되는데 18년 걸렸습니다.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되는데 14년 걸렸습니다. 1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되는데 32년 걸렸는데 곧 잠깐 9개월 동안에 1800포인트가 올랐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계속 올라갈 줄 알고 주식 샀는데 지금 정확하게 지난 1년 동안 주식이 1800포인트 오르기는커녕 지금 정확하게 1000포인트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야놀자 들어가지 않는 한 삼성전자 입사해가지고 30년을 갖다 근무하고서 번 돈 가지고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 30평짜리를 못 사요. 야, 30평짜리 아파트를 왜 30억에 사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20억 주고 샀더니 이게 30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억 주고 사면 40억 50억 될 거 아니냐. 서울대학 졸업하는 것도 어렵지만 졸업해가지고 야놀자는 불가능하고 삼성전자 들어가서 평생을 벌어가지고도 30평짜리 아파트를 못 산다 그러면 덤띵 롱. 그것 때문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코인, 주식, 부동산 법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현금화를 하는데 기업에서는 현금화할 때 제일 나쁜 걸 팔려고 그래요. 제일 나쁜 것은 팔리기도 어렵고 팔아봐야 돈도 안 되고 정말 하려면은 돈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갖다가 매각을 해서 현금화 해가지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반드시 오게 되는 그 위기에 다시 그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거. 사람들이 위기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걸 다시 10년 주기의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풀깨비 교장 선생님의 풀필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풀잎의 노래, 나뭇잎의 노래, 풀필이 연주가 김철민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아리스 김의 공연이 있을 텐데요. 죄송하지만 모두 일어서서 저 앞에 있는 테이블 2개를 조금 좀 자리 배치를 조금 좀 해줘야 됩니다. 공연 무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저 지킴이들 좀 와서 좀 도와주세요. 자, 이제 자리를 세팅하는 동안 또 소개를 못 드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권순홍, 일로 와. 조금 이거 늦게 왔는데요. 권순홍, 그 GIN 글로벌 인플루언서 네트워크의 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자, 소개해라.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지금 하고 있고 인플루언서 글로벌 협동조합이라고 전 세계에 있는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을 제가 이제 한국에서 다 모아서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뭐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하고 같이 일도 하는 그런 재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글로벌 인플루언서 에이전시도 운영하고 있고 오늘 건대호 회장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서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너무 만나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땡큐.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리스킴의 연주가 시작됩니다. 언제 들어도 정말로 감동 있는 그리고 울림 있는 연주지요. 의식 있는 청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 평범한 아티스트는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 정도로 특별합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중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는 아리스킴. 이날은 음악 연주뿐만 아니고 그의 음악 철학, 그의 인생의 철학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전달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연주에 집중했습니다. 아리스 특유의 끼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러니 청중들이 아리스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피아니스트 김영진 교수의 음악 이야기도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피아니스트에게 피아노도 안 주고 강연을 하라고 한 저는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한 김 교수나 참 대단합니다. 앞으로는 꼭 피아노를 한 대 장만해서 김영준 교수의 특강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주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직업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연주하자 너무 어렵겠죠. 순간적인 실수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놀라시진 않으시네요. 5살이면, 네, 5살이면 뭐 다 큰 나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렇습니까? 그걸 감동이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모차르트는 3살 때 피아노 쳤다고 해요. 이것도 별로 감동이 안 드십니까? 있었는데, 무대 올라가면 떨리잖아요. 떨리면 심장이 빨리 뜁니다. 심장이 빨리 뛰다 보면 어떻습니까? 피가 빨리 돌겠죠. 피가 빨리 돌면 내가 카운터하는 이 속도도 빨라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월간곡, 베토벤의 월간곡, 지난주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있었던 김영진 교수의 피아노 연주를 따온 것입니다. 산막스쿨에서 그의 연주와 강연을 들을 기회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리스킴의 연주를 맞아 보내드리면서 산막스쿨 제2회 제2부 마치겠습니다. 제3부는 저희 특강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피드백 함께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Hey Jude, don't make it bad. Take a sad song and make it better. Remember to let her into your heart, and you can start to make it better. 저절로 노래가 따라 나올 정도로 멋진 연주가 계속됩니다.
어제 강의 내용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이 모든 시간 함께했던 모든 것들이 다 행복했고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